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일해온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뇌와 신경계에 관련된 가장 복잡한 문제들을 겪는 환자분들을 진료해왔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진료실에 앉아 수천 명의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거듭해서 듣게 되는 한 가지 고충이 있습니다. 그것이 항상 저를 찾아오신 주된 이유는 아닐지라도 그 기저에는 항상 환자분들을 끊임없이 좌절시키고 지치게 만드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죠. 바로 이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벽 2시 45분입니다. 집안은 칠흑같이 어둡고 다른 가족들은 모두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만 또다시 잠에서 깨어 멀쩡히 깨어 있습니다. 오늘 밤들어 벌써 2번째, 아니 3번째, 어쩌면 4번째로 따뜻한 침대에서 몸을 이끌고 화장실에 왔기 때문이죠. 차가운 욕실에 서서 거울 속에 자신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아픈 곳도 없고 병에 걸린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잠이 깼을 뿐이죠. 그리고 너무나 피곤합니다. 다시 침대로 돌아가 뒤척이다가 마침내 간신히 잠이 들려 할 때 알람이 울립니다. 아침입니다. 일어나야 하지만 한숨도 못 잔 것 같습니다. 마치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 같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관절은 쑤시고 머릿속은 온종일 나를 따라다닐 것만 같은 걸쭉한 안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든 일상생활을 해보려 하고 가족들 곁에 있으려 하고 일에 집중하려 하지만 머릿속엔 그저 눕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아니 우리 중 많은 수가 그저 한숨을 쉬고 어깨를 으쓱하며 이 문제를 치부해버립니다.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라고 말합니다. 노화의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지만 저는 오늘 의학 전문가로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깨는 것, 의학적으로 별표, 야간요, 닥터리어, 별표라고 부르는 이 증상은 정상적이거나 필연적인 노화의 과정이 아닙니다.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질병 그 자체가 아니라 증상입니다. 우리 몸이라는 계기판에서 깜빡이는 밝은 경고등이죠.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는 호르몬 불균형, 전해질 문제, 그리고 방광 근육 기능 장애라는 3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시사합니다. 자,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해결책들 역시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정말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죠. 이 3가지 근본 원인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자연적이며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부엌 식탁 위에 있을지도 모르는 아주 흔하고 평범한 과일 하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미 다른 질환으로 여러 약을 복용 중이고 약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에 지쳐 있을 거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약이 아닙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에게 부작용도 거의 없으며 말 그대로 오늘 밤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찍는 제 유일한 목표는 여러분이 마침내 하룻밤 내내 깊고 방해받지 않는 잠을 주무시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진정으로 상쾌하고 머리가 맑고 활력이 넘치는 기분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원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의학 용어 없이 간단한 사실들만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간단한 과일인 바나나가 어떻게 이 문제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적 원리와 가장 중요하게는 효과를 보기 위해 따라야 할 정확한 방법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만약 이 영상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은 몇 시간 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더 건강해지기 위한 이 여정을 믿으신다면, 이 메시지를 응원하신다면 부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에게는 작은 클릭 한 번이지만 이 메시지가 필요한 더 많은 분께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야간뇨란 무엇일까요? 의학적으로 야간뇨는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한 번 이상 잠에서 깨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고작 한 번? 그건 별거 아니잖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쩌다 한 번 그런다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단 한 번이라도 깬다면 그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만약 두 번, 세 번, 혹은 그 이상 깬다면 여러분의 수면의 질은 이미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을 훨씬 뛰어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장기적인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죠. 우리 몸에는 수면 구조, 슬리프 아우커텍처라고 불리는 매우 구체적인 수면 계획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얕은 잠에서부터 저 아름답고 깊은 회복을 위한 REM, REM, 수면까지 여러 단계를 순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뇌가 스스로를 청소하고 하루 동안의 기억을 공고히 하는 시간이죠. 몸이 가장 중요한 세포 복구 및 재생 작업을 수행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90분마다 혹은 2시간마다 억지로 잠에서 깨어나게 되면 여러분은 이 사이클의 리셋 버튼을 계속 누르는 셈입니다. 뇌는 결코 저 깊은 치유의 상태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저 하룻밤 내내 수면의 표면을 겉핥기만 하는 것이죠. 그 즉각적인 결과가 바로 다음날 느끼는 뇌 안개, 브레인 파그, 집중력 저하, 짜증, 기억력 감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결과는 훨씬 더 무섭습니다. 이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몸 전체를 최고 경계 태세, 즉 지속적인 저강도 스트레스 상태로 만듭니다. 이 만성 스트레스는 고혈압 발병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몸의 당 처리 능력을 망가뜨려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극적으로 높입니다. 그리고 면역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려 주변에 유행하는 온갖 질병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제 환자분들의 주의를 항상 끄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 과학적 연구들에 따르면 규칙적인 야간뇨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낙상 및 골절의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새벽 3시입니다. 반쯤 잠이 든 몽롱하고 방향 감각이 없는 방은 어둡고요. 재앙과도 같은 낙상을 위한 완벽한 조건입니다. 이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방광이 줄어들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만큼 방광이 소변을 담지 못하나 봐 하고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방광의 총 용량이 약간 줄어들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이야기의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훨씬 더 과학적이며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 바소프레신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들어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지만 바소프레신, 데소프레신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 하나입니다. 뇌의 뇌하수체에서 생성되죠. 그리고 그 주된 임무 중 하나는 심장, 콩팥의 야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정상적인 경우 해가 지고 뇌가 수면을 준비할 때 바소프레신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심장으로 이동하여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팀원들, 이제 생산을 대폭 줄이게. 오늘 밤 공장은 문을 닫을 거야. 수분을 보존하고 소변은 많이 만들지 마. 이 사람이 8시간 동안 푹 자게 해야 하니까. 그러면 심장은 그 명령에 복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조금 불분명해지고 밤에 바소프레신을 덜 생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보는 가장 큰 주범은 바로 만성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수면 스케줄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우리 몸의 바소프레신 분비 능력을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밤이 되었지만 야간 관리자가 출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신장은 생산을 늦추라는 신호를 받지 못하고 그저 밤새도록 나처럼 계속 일합니다. 꾸준한 속도로 소변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의 방광이 문제가 아닙니다. 방광은 아주 멀쩡해요. 그저 문 닫기를 거부하는 공장 때문에 압도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간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원인,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의 전적으로 우리의 현대 식단 때문이죠. 간단히 말해, 우리는 별표 나트륨, 소디엄, 과칼륨, 포테시엄, 별표이라는 두 미네랄 사이의 섬세한 균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칼륨, 과일, 채소, 뿌리식물, 은 아주 풍부하고 나트륨, 소금, 은 아주 적은 식단에 적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대 가공 식단은 이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나트륨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식탁 위의 소금통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빵, 수프, 소스, 냉동식품, 식당 음식 등 모든 것에 숨어 있죠. 동시에 우리는 칼륨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는 턱없이 부족하게 먹습니다. 나트륨과 칼륨이 시소의 양 끝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식단은 나트륨 쪽을 완전히 바닥까지 눌러버렸고 칼륨 쪽은 저 위로 높이 뜨게 만들었습니다. 몸이 이렇게 많은 나트륨에 압도당하면 패닉에 빠집니다. 몸은 이건 독이야. 너무 짜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로 그 나트륨을 희석하기 위해 찾을 수 있는 모든 물 한 방울을 붙잡아 두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몸이 붓거나 저녁에 발목이 붓는 것을 보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 수분 정체는 여러분의 총 혈액 총량을 엄청나게 증가시킵니다. 그 모든 여분의 체액이 이제 여러분의 혈관을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주된 여과 시스템이 무엇이죠?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은 이 엄청난 양의 체액을 감지하고 과부하 상태로 돌입합니다. 이 모든 과도하고 짠 물을 걸러내어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 24시간 내내 일하는 거죠. 낮에는 화장실을 자주 가거나 땀으로 일부 배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 눕게 되면 다리에 고여있던 그 모든 체액, 이것을 부종이라고 합니다. 이 혈류로 다시 흘러 들어가고 신장으로 직행하여 결국 여러분은 밤새 깨어 있게 됩니다. 이 나트륨 칼륨 불균형이 바로 엄청난 유발 요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인, 방광 근육의 괴로움입니다. 방광은 그저 수동적인 주머니가 아닙니다. 놀랍고 지능적인 근육입니다. 대뇨근, 뒷누서 머셀이라고 불리는 방광벽은 두 가지 일을 완벽하게 해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나는 소변이 찰 때 풍선처럼 이완하고 늘어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변을 비울 때 강력하고 완전하게 수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성 스트레스, 불안, 수면 부족, 그리고 이게 아주 큽니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 등으로 인해 이 방광 근육은 과민성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극도로 예민해지는 거죠. 방광 근육을 사람에 비유해 보세요. 건강한 방광은 차분하고 인내심 있고 편안합니다. 적절히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뇌에 정중하게 신호를 보내죠. 하지만 과민성 방광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초조하고 불안한 친구와 같습니다. 늘 안절부절 못하죠. 스트레스와 카페인은 그 불안한 친구에게 트리플 에스프레소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극도로 예민해져서 단지 한두 방울의 아주 적은 양의 소변에도 패닉이 빠져 뇌에 지금 당장 가야 해 라는 절박한 비명을 지릅니다. 이 문제의 핵심 요인 중 하나는 미네랄인 별표 마그네슘, 매그니지엄, 별표의 결핍입니다. 마그네슘은 진정, 별표의 미네랄입니다. 자연이 준 위대한 근육 이완제죠. 그 초조한 친구에게 이봐, 심호흡해. 괜찮아. 긴장 풀어라고 말해줘야 하는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방광 근육은 계속 움켜쥔 채 긴장하고
경련을 일으키는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방광은 실제로는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용량은 괜찮아요. 하지만 방광이 스스로 가득 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과민성 방광입니다. 자, 이제 모든 게 갖춰졌습니다. 퍼펙트 스톰이죠. 1. 바소프레신이 부족해서 신장이 소변을 너무 많이 만듭니다. 2. 칼륨, 나트륨 불균형으로 몸이 과도한 체액으로 넘쳐납니다. 3. 마그네슘 결핍과 스트레스로 방광 근육이 긴장하고 과민해집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여러분의 잠을 망치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놀랍게도 있습니다. 바로 바나나입니다. 알아요. 너무 간단하게 들리죠? 그렇죠? 아마 바나나를 아이들 간식이나 운동선수들의 에너지원 정도로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한번 보시죠. 바나나에는 야간류와 싸우기 위해 필요한 정확히 세 가지 핵심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칼륨, 마그네슘, 그리고 트립토판입니다. 하나씩 분석해보죠. 첫째, 칼륨, 포테시엄입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0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양입니다. 바나나를 먹으면 이 칼륨이 혈류로 들어가 즉시 그 전해질 불균형에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 시소의 칼륨 쪽에 꼭 필요한 무게를 실어주는 거죠. 이는 우리 몸에 이제 괜찮아, 더 이상 고나트륨 비상사태가 아니야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칼륨은 신장이 그동안 붙들고 있던 과도하고 해로운 나트륨을 마침내 씻어내도록 직접적으로 돕습니다. 나트륨이 빠져나가면서 우리 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붙잡고 있던 모든 여분의 물을 놓아줍니다. 체액 수치가 정상화됩니다. 혈액 총량도 줄어들죠. 그 결과는 신장이 더 이상 혹사당하지 않습니다. 진정할 수 있게 되고 밤사이 소변 생산량이 뚝 떨어집니다. 문제 2번 해결입니다. 둘째, 마그네슘, 매그니지엄입니다. 바나나에는 또한 견고하고 흡수하기 쉬운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에 과민 반응하던 우리의 초조하고 불안한 방광 근육을 기억하시나요? 바나나의 마그네슘은 부드럽고 편안한 연고와 같습니다. 이유 없이 자연의 근육 이완제라고 불리는 게 아닙니다. 그 움켜쥔 근육 조직에 직접 작용하여 풀어주고 이완하고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이는 방광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해줍니다. 이제 방광은 소변이 찰 때 차분하고 인내심 있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능적 용량을 되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의 소변이 들어와도 방광은 패닉에 빠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경보를 울리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더 많은 공간을 만들며 여러분이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잠을 잘 수 있게 해줍니다. 문제 3번 해결입니다. 셋째, 트립토판, 트리프터펜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트립토판은 바나나에 든 아미노산의 일종입니다. 아마 칠면조 고기와 관련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여기 놀라운 생물학적 경로가 있습니다. 바나나를 먹으면 트립토판이 뇌로 이동하여 별표 세로토닌, 세이어러토넌, 별표으로 전환됩니다. 세로토닌은 기분 좋게 하고 차분하게 하며 세상은 다 괜찮아라고 느끼게 하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천연 불안 완화제죠. 그런 다음 어둠이 내리면 뇌는 이 차분하고 행복한 세로토닌을 가지고 두 번째 화학 반응을 통해 별표 멜라토닌, 멜러토닌, 별표으로 전환시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주요 잘 시간, 수면 호르몬입니다. 여러분을 졸리게 하고 잠들고 계속 잠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죠. 그러니 우선 바나나는 여러분의 전반적인 수면의 깊이와 질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밀 병기,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 멜라토닌의 급증이 뇌에 신호를 보내 그토록 중요한 바소프레신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문제 1번에 바로 그 호르몬 말입니다. 결국
바나나의 트립토판은 놀라운 더블 펀치를 날립니다. 여러분이 깊은 양질의 잠에 빠지도록 돕는 동시에 신장에게 소변 만들기를 멈추라고 말하는 호르몬의 자연적인 분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문제 1번 해결입니다. 보이시나요? 완벽한 조합입니다. 바나나의 칼륨은 체의 균형을 맞추고 마그네슘은 방광 근육을 이완시키며 트립토판은 수면 호르몬과 소변 감소 호르몬을 모두 증진시킵니다. 자연이 제공한 정말 훌륭하고 우아한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만 아침 10시에 바나나 하나 먹고 최상의 결과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이 특정한 혜택을 얻으려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방법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수년간 환자분들에게 조언해오면서 저는 가장 효과가 좋은 4단계 프로토콜을 발견했습니다. 부디 이 부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1단계 타이밍 잠자리에 들기 약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바나나를 드셔야 합니다. 만약 밤 10시 30분에 잠자리에 드신다면 저녁 7시 30분이나 8시쯤 바나나를 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스위트 스폿입니다. 잠들기 직전, 30분 전에 너무 가깝게 먹으면 누웠을 때 위장이 여전히 소화를 시키느라 소화불량이나 역류를 일으켜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일찍, 오후 4시 먹으면 그 유익한 효과, 특히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잠자리에 들기도 전에 이미 정점을 찍고 사라져 버릴 겁니다. 2시간에서 3시간 전이 우리 몸이 그것을 소화하고 미네랄을 흡수하며 잠들 준비를 할 때쯤 그 멋진 호르몬 연쇄 반응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시간대입니다. 2단계, 온도, 이것이 비결입니다. 이것이 제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제발 냉장고에서 꺼낸 찬 바나나를 드시지 마십시오. 따뜻하게 데워서 드셔야 합니다. 이상하게 들리는 거 압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에 먹는 차가운 과일이나 음식은 사실 소화기에 충격을 줍니다. 몸은 그것을 데우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고 이는 위 근육을 긴장시키고 오히려 각성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따뜻한 바나나는 이미 진정된 상태입니다. 위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죠. 그 따뜻함 자체가 위장뿐만 아니라 신경계 전체에 긴장을 푸는 효과를 줍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부 연구에 따르면 바나나를 부드럽게 데우는 것이 마그네슘의 생체 이용률과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그 미네랄을 붙잡아 사용하기 더 쉽게 만든다는 거? 그럼 어떻게 데울까요? 간단합니다. 껍질을 벗겨 작은 접시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30초에서 45초 정도 돌리세요. 부드럽고 향긋해질 겁니다. 아니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바나나를 1에서 1.5cm 두께로 썰어서 기름을 두르지 않은 마른 팬에 올려 약불에서 강면을 1에서 2분 정도 살짝 굽는 겁니다. 천연 당분이 캐러멜화되면서 정말 맛있어집니다. 3단계, 보너스 따뜻한 바나나를 드시기 전에 계피, 시나몬, 가루를 살짝 뿌리세요. 작은 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면 완벽합니다. 왜냐고요? 첫째, 계피는 혈액순환을 돕고 그 편안하고 안정되는 느낌을 더해주는 훌륭한 따뜻한 향신료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계피가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잘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바나나는 건강하지만 천연당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피해야 할 것은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새벽 3시에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사람들이 잠에서 깨는 또 다른 흔한 이유죠. 계피가 그 혈당 스파이크를 무디게 하여 밤새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4단계, 용량 하루에 바나나 1개면 완벽합니다. 그게 다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경우가 아닙니다. 제발 바나나 5개씩 드시지 마세요. 그건 당과 칼륨이 너무 과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단 하나가 올바른 치유 용량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 만약 여러분이 당뇨병 환자이거나 당뇨 전 단계라면 당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바나나 반 개로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방법은 똑같이 따르세요. 데우고 계피,
역시 혈당에 좋습니다. 를 뿌리고 그리고 몸의 반응을 살피세요. 많은 분께는 반개만으로도 차이를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자, 이 방법을 시도하러 달려가시기 전에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하고 먼저 의사와 상의해야 하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첫째, 신장질환,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신부 전 만성신장질환 진단을 받았거나 혈액투석을 받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칼륨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칼륨이 혈액에 축적되어 위험한 수준에 이를 수 있는데 이를 별표 고칼륨 혈증, 하이퍼컬리미어, 별표 2라고 합니다. 이는 심장에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신장 문제라도 알고 계신다면 의사의 허락 없이 절대 이 방법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둘째,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입니다. 특히 칼륨 보존성 이뇨제라고 불리는 혈압약 계열, 스피로놀락톤입니다. 이 약들은 우리 몸이 칼륨을 붙잡아 두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약을 복용 중이면서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를 추가한다면 또다시 칼륨 과다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약이 칼륨 보존성인가요? 라고 약사나 의사에게 간단히 전화 한 통만 해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건강한 성인에게 이 방법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냐고요? 제 진료실의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죠. 65세의 한 신사분, 로버트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셨죠. 그분은 기억력 저하, 뇌안개 때문에 제 진료실에 오셨지만 진짜 문제는 경력을 청취하면서 분명해졌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빠짐없이 4번에서 5번씩 잠에서 깨고 있었습니다. 만성적인 패배감에 젖어 있었죠. 그분은 제게 선생님, 이젠 제가 사람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좀비 같아요. 너무 피곤해서 운전대를 잡고 위험하게 졸았던 적이 있어서 이젠 손주들을 차에 태우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검사를 다 했습니다. 전립선은 괜찮았고 당뇨도 수면 무호흡증도 없었습니다. 이 3가지 불균형으로 인한 전형적이고 교과서적인 야간뇨였습니다. 수면제나 방광약을 처방하기 전에 저는 그에게 이 방법을 시도해 보라고 했습니다. 로버트 선생님, 제가 말했죠. 이게 좀 우습게 들린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믿져야 본전 아니겠어요? 딱 2주만 한번 해보시죠.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요. 자기 2-3시간 전 따뜻하게 계피가루와 함께. 그는 아주 회의적이었습니다. 거의 저를 보며 눈을 굴릴 뻔했죠. 하지만 그는 또한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동의했죠. 그는 일주일 뒤 제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바나나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젯밤엔 딱 2번 깼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밤엔 1번만 깼고요. 한 달 후 경과를 보러 왔을 때 그는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눈은 빛났고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7시간을 내리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쉬고 나서 일어난다는 게 이건 정말 삶을 바꾸는 일이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는 오늘날까지도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고 증상은 사라졌습니다. 그의 뇌안개는 어떠냐고요? 그것 역시 사라졌습니다. 마침내 잠을 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혜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2가지 놀랍고 예상치 못한 부가 효과를 보고합니다. 첫째, 코골이 감소입니다. 이건 그들의 배우자분들이 더 흥분하는 부분이죠. 코골이는 종종 근육 문제입니다. 목과 기도 주변의 연조직이 너무 이완되어 늘어지면서 진동해서 발생합니다. 바나나의 그 마그네슘이 기도, 근육의 긴장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그 칼륨은 모든 여분의 나트륨과 수분을 씻어내느라 바쁘죠. 이는 여러분 몸에 붓기, 즉 부종이 빠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기도를 열어주는 목 주변의 연조직도 포함됩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로부터 밤에 훨씬 더 조용히 잔다는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둘째, 야간 다리 경련, 쥐, 감소입니다. 그 끔찍한 쥐 말입니다. 종아리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잠을 깨우는 그 충격적인 번개 같은 고통이요. 그건 거의 99%의 확률로 여러분의 몸이 부족하다고 비명을 지르는 신호입니다. 바로 짐작하셨겠지만 마그네슘과 칼륨이죠. 매일 밤 따뜻한 바나나로 이 미네랄들을 보충하기 시작하면 그 경련들은 그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소변 때문에 덜 깰 뿐만 아니라 코골이 때문에 깨지도 않고 근육 경련 때문에 깨지도 않는 겁니다. 진정으로 깊고 방해받지 않는 잠을 위한 길을 닦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대치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법의 약이 아닙니다. 약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적이고 생물학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몸을 치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몸의 호르몬과 전해질이 균형을 근본적으로 다시 맞추고 있습니다. 이건 시간이 걸립니다. 로버트 씨는 일주일 만에 변화를 느꼈죠. 환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는 2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첫 1, 2주 안에 어느 정도 변화를 느끼기 시작해야 하지만 저는 제 모든 환자분께 부탁합니다. 진짜 지속적인 결과를 보려면 최소 한 달은 꾸준히 성실하게 노력해 보시라고요. 단 3일 해보고 효과 없네라고 말하지 마세요. 몸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방법은 다른 현명하고 간단한 습관들과 결합할 때 더욱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를 줄이세요. 저녁 6시나 7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기 시작하세요. 몸에게 휴식을 주세요. 낮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되 밤에는 속도를 늦추세요. 그리고 제발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아무것도 마시지 마세요. 저녁에 카페인과 알코올을 끊으세요. 이건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카페인은 이뇨제, 소변을 만들게 함, 이면서 방광 자극제, 방광을 움찔거리게 함입니다. 그리고 술은요? 사람들은 술이 잠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함정입니다. 술은 당신을 기절시키지만 수면 구조를 파괴하고 그 바소프레신 호르몬의 분비를 직접적으로 억제하여 당신이 밤새 깨도록 보장합니다. 이중 배뇨를 시도해 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화장실에 가세요. 그런 다음 30초를 기다리세요. 다시 변기에 앉아 심호흡을 하고 긴장을 풀고 조금 더 소변을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방광이 정말로 완전히 비워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세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오직 어둠에 반응해서만 생성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기억하세요. 스트레스, 코르티솔은 바소프레신의 적입니다. 잠들기 전 5분간 간단한 심호흡을 하거나 차분한 음악을 들어보세요. 몸에게 이제 쉬어도 안전하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계획을 성실하게 한 달 내내 따랐는데도 이 다른 습관들과 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개선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중요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좋아, 그게 아니었어. 우린 다른 문제가 있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가 여러분이 의사를 찾아가 정밀검사를 받아야 할 필수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야간뇨는 더 심각한 다른 기저질환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일 수 있습니다. 진단되지 않은 당뇨병일 수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실제로 숨을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심각한 질환일 수 있습니다. 몸이 아드레날린을 분출하며 당신을 깨우고 당신은 그저 깨어난 김에 소변을 볼 뿐이죠. 이러한 질환들은 반드시 전문가에 의해 진단되고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위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만약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거나 혈뇨를 보거나 열이 나거나 다리가 갑자기 심하게 붓는다면 제발 바나나 드시지 마시고 즉시 병원이나 응급실을 찾아가십시오. 하지만 이 만성적이고 좌절스러운 문제로 고통받는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 간단한 따뜻한 바나나 방법은 강력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이고 쉬운 첫걸음입니다. 진정하고 지속적인 건강은 화려하고 비싼 영양제통이나 어떤 극단적인 바이오 해킹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고 부드러우며 꾸준한 매일의 선택들로 지어집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일상적이고 평범한 과일이 이토록 많은 자연의 지혜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름답고 겸허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부디 오늘 밤 시도해 보세요. 저녁 식사 후 두어 시간 뒤에 바나나 한 개를 드세요. 따뜻하게 데우세요. 계피 가루를 살짝 뿌리고요. 자리에 앉아 TV를 끄고 딱 5분만 그것을 즐기세요. 하나의 의식처럼요. 몸에게 이제 쉴 준비를 한다고 말해주는 조용한 순간을 가지세요. 그런 다음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치유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올바른 도구가 필요할 뿐이죠. 이 도구가 여러분의 밤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무언가를 배우셨다면 부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부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면 부족으로 고통받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부모님, 배우자, 친구, 누구든 좋습니다. 이 정보가 정말로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이 영상은 오직 교육적인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어떤 의학적 우려가 있거나 건강요법에 변화를 주시기 전에는 항상 주치의와 상담하십시오. 늘 건강하십시오.